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네, 앞서서 이렇게 교육 말씀하실 때 1번을 경제로 잡으셨잖아요. 맞아. 경관의행 중에 경이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경제, 돈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제 안에서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 안에서 뭐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돈이잖아, 돈. 네. 근데 돈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 그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한 독립의식. 독립이잖아, 그치? 완전한 독립이 이제 자식을 키우는 목적인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일단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돼. 네. 나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일단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우리 세상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네. 그렇잖아?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 잘하는 능력을 우리가 업이라 그래. 직업에서 업에 해당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나의 능력, 그걸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반드시 키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이런 게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돈을 벌 때 어떤 느낌으로 돈을 버는지를 바라봐야 돼. 네. 그게 내가 돈에 담는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돈을 벌 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딱 담아둬. 네. 그래서 나는 버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좀 여유롭고 있음에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서 약간의 풍요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이런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담지 않고, 대부분은 뭘 담느냐? 비교와 결핍의 가치를 담아.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을 벌면서 남과 비교를 하잖아. 네.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덜 벌고 있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벌면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고, 남보다 덜 벌면 열등감을 느끼잖아. 그게 비교의 가치를 담는 거거든. 근데 비교의 가치를 담으면 담을수록 돈에 결핍이 생기는 거야. 왜냐, 우리는 비교를 할 때 결핍감을 가지고 비교를 하지 풍요로움 가지고 비교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결핍감이 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미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결핍감이 느껴지고 비교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경제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적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업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내가 돈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담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서 비교의 가치를 담지 말고 감사의 가치를 담고, 결핍의 가치를 담지 말고 풍요의 가치를 돈에 담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 네. 또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직업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사실 돈을 일하게 하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통해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라는 게 이제 자신의 자산을 던지는 게 투자거든. 근데 자신의 자산을 던져서 뭔가를 더 얻는 게 투자잖아. 근데 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건 어떤 근로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하나는 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근로소득, 뭐 투자, 뭐 사업소득이 어쨌든 같은 말이긴 해. 이 자산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른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대, 20대 때 자신의 자산이 뭘까?
시간? 그치, 체력? 시간이야, 시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야. 이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 나에게 투자하는 거야. 공부를 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20대의 투자야. 30대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투자의 자산이 뭐냐면 시드머니가 돼야 돼. 반드시 20대와 30대에는 돈을 모아야 돼. 자신의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 대부분 근로소득이잖아.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반드시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그 시드머니는 쓰면 안 되는 돈이야. 근데 단 하나의 예외.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쓸 수가 있어. 그 외에는 그 시드머니는 쓰면 절대로 안 돼. 왜? 그거는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20대에는 이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고 30대에는 시드머니라는 자산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경험이라는 자산이 생겨. 그래서 시간, 시드머니, 그리고 경험. 왜냐면 우리가 20대, 30대에 취직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 그렇지? 그게 자신의 업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 40대에는 이 경험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단단한 자산이 되거든. 그래서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10대의 시간, 30대의 시드, 40대의 경험. 이 늘어나는 이 막대기 같은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레버라 그래, 레버. 이 막대기를 레버라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40대 내가 드디어 나의 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의 자산이 하나가 더 생겨. 그게 뭐냐면 그게 대출이라는 거야. 대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신의 돈으로 다 하진 않잖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시드머니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 은행은 그냥 돈을 대출해 주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의 40대 전까지의 이 레버의 길이가 얼만큼 긴지에 따라서 그 레버의 길이를 더 길게 해주는 게 대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출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드디어 사업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레버의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레버와 레버리지는 다른 개념이야. 레버리지는 뭐냐면 레버를 가지고 사용하는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용하는 방식을 레버리지라고 그래. 지렛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게 레버리지인데 이 지렛대에 지뢰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지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밑에 있는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 이 돌멩이가 뭐냐면 우리가 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로 인한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알미라는 돌멩이야. 이 알미라는 암석, 알미라는 암석이 있어야지만 이 돌멩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레버를 가지고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자신의 자산을 던지는 거지만은 던져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많은 뭔가의 내가 아웃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분야의 알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근로소득 그리고 뭐 사업소득, 투자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자신의 시드를 만들기 위한 그게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이 모든 것들의 레버를 가지고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사업소득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투자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걸 다 투자라, 그치. 20대에는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개발시키고 30대에는 나를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벌고 40대에는 나를 더 투자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려서 사업소득을 얻는 거야.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더 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금액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전 영상에서도 작가님께서 1억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30대의 시드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해야 할지. 내가 1억 모으는데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한 4년 걸렸거든. 근데 지금은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나 때보다 더 이제 근로
소득 뭐 수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보통 한 3, 4년 정도 모으면 1억을 모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또다시 1억을 모아봐야 돼. 그리고 또다시 1억을 모았을 때 이 1억을 모으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 우리가 처음 1억을 모으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왜?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딱 생기거든. 그게 자신감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1억을 모았는데 이 기간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나는 돈을 빨리 모으는 사람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1억을 모아보면 이 기간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돼. 그렇게 해서 2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게 되면 그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그래서 이 레버의 세 번째, 시드머니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2억을 모아봐라 이게 아니라 1억을 모아서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1억을 모았을 때 이런 게 줄어들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나의 무의식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경험까지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레버의 길이가 쭉 늘어나는 거지. 1억을 모으고 그 다음 1억을 한번 모아보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사실 즐기면은 좀 짧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5년이나 6년 뭐 한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가 좀 힘들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을 돈 자체를 모은다고 생각하기 힘들어. 근데 내가 말했듯이 나의 능력이, 나의 어빌리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돈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야든 내가 잘하잖아. 내가 잘하면 재밌어. 근데 내가 못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포기를 하게 돼. 근데 내가 경험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그게 재밌어져. 그러면 그 기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가 않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한 분야에 어떤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이 분야에 뭐 스타트를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데 보통 한 10년 걸리거든. 최소한 10년에서 한 15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스레시홀드 임계점을 딱 지나게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실패라는 게 있잖아. 실패를 하면 할수록 실패감이 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 근데 성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부터 성공하기 시작해. 굉장히 아이러니야. 그래서 많은 과정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나는 실패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성공하게 돼. 왜냐하면 실패가 당연해지면 그때부터 성공도 당연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성공이 당연하려면 실패도 당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재밌어져. 두렵지가 않고. 그게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서 말씀해주신 그 투자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금융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돈을 넣는 투자 그리고 뭐 사업 이런 쪽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또 그거랑 딱 결부돼 있는 게 망한다. 집안을 홀딱 말아먹는다 라는 그런 도박과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이런 거야. 내가 아까 레버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레버가 시간, 시드, 경험, 대출 이랬잖아. 이 레버란 막대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해서 그래. 왜냐? 한 분야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주식이나 코인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레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누르는 게 뭘 누른다? 카지노 버튼을 누르는 거야. 도박하는 거야, 도박. 어떤 근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짝대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은 자신의 업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 그 뭐 어떻게 돈을 벌긴 했어. 그런데 이 작대기의 길이는 있는데 지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레버를 가지고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냥 카지노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야. 그게 투기라는 거야.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투기를 한 거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카지노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뭔가를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다 보면 딱 이 지지점이라는 알미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뭐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물론 많잖아. 근데 그런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 결과가 좋아. 왜냐?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네. 친구의 권유로 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망한 이유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알미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지렛대 원리의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막대기의 길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지점의 크기.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 뭔가 돌멩이를 뭐 들어 올릴 때 막대기의 길이만 길면 길수록 잘 들리잖아. 그치? 그리고 지지점, 이 돌멩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들리잖아. 같은 원리야. 그래서 많은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 자체를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사람들은 그냥 레버리지라 그러면 그냥 대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게 아니야. 대출도 하나의 레버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지지점을 가지고 이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 분야의 어떤 경험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한 거야.